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1월 7일 목요일 오후 4시 9분입니다. 트럼프 트레이딩이 어제까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. 트럼프의 당선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막 상승을 하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막 하락을 하고 그랬죠. 이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뭐 채권, 외환, 뭐 원자재, 주식 다 공통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어제였습니다. 어제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났죠.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고 애매했던 것은 잘 없습니다.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다 표현할 수 있겠고 오늘은 이제 그 변동성이 좀 이제 약간 트럼프 당선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 그 어떤 뭐 직접적인 반응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좀 다시 차분해지는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전반적으로요. 그래서 어제 급등했던 친구들이 뭐 약간 되돌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해지는 좀 차분해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주식시장은 근데 뭐 어제 뭐 급락한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시다시피 그죠? 미국 주식이 대장이지 않습니까? 미국 경제, 뭐 미국 주식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얘네가 어제 신고가를 막 갱신을 하고 그렇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새로운 상승의 신호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좀 맞겠죠. 그러니까 일단 큰형님이 분위기가 워낙 좋게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급락하면서 좀 불안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주식시장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뭐 공화당이 하원, 상원 골고루 지금 다 장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라 좀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아직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트럼프가 당선될 거는 그 어느 정도 이제 금융시장에 일단 반영된 내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일단은 뭐 주식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뭐 주식시장은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직접적인 그런 감정적인 뭐 충격 같은 게 올 수 있죠.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채권 매수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채권은 일단 쳐다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예. 달러는 제가 뭐 잘 모르겠다 말씀드렸고요. 하여튼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싶고요. 이제 오늘 밤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. 대선이 어제였기 때문에 아무도 뭐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죠. FOMC 회의에서 뭐 일어날 일들을 뭐 간단하게 좀 개인적으로 메모장에 좀 써봤는데 그 이제 7월 달에 이제 고용지표 쇼크 이런 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좀 식어간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고용 시장은 이 정도면 사실 아직까지 뭐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고용 시장이 차갑다.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. 고용이 지난번에 너무 좋았던 거죠.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나와서 이례적으로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웠던 것이지 이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이제 살살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라 보셔야 됩니다. 지금 뭐 물론 지난번에 또 고용지표가 충격적이었긴 하나 허리케인 영향 등일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심각한 신호 같은 거를 일단 뭐 등장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. 다만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과열에서 살짝 온도가 식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식어버릴까봐 일단은 연준은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25bp 인하를 하긴 할 겁니다. 이번에도요. 그래서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펴긴 펼 건데 다만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? 야, 트럼프가 이거 미국 경제를 살린다면서 이 뭐 과감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갖고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성장이 좀 더 가속화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 가지고 있던 금리 인하 기존 전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전망을 그대로 갖고 가서는 안 되겠죠.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강화될 수 있으니 앞으로 완화의 속도를 좀 조절해야겠다.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오늘 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계속해서 완화적일 거예요. 트럼프가 됐다라고 해서 갑자기 여기서 이제 우리 다시 긴축한다, 인플레이션 우려다,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. 대신에
이제 조금 덜 완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, 이런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저 바이든 대통령 때하고 다르게 앞으로 금리나 전망에 약간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,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변화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좀 핵심적인 오늘 밤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하여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인플레 우려가 아닙니다. 지금요. 인플레 우려나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또 크게 흔들리고 박살날 수 있지만 지금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. 지금 아직 그 고용시장이 이제 아직까지 좀 싸늘하게 싸늘한 게 아니고 이제서야 좀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오고 있는, 네, 지금 정상으로 막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건 아니다. 다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야 인플레가 좀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잔잔한 우려가 저기 밑바탕에 좀 깔려 있는지 모르죠. 근데 지금 이런 건 없다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일단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은 뭐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어젯밤 미국 주식이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좋게 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FOMC 회의가 오늘 밤인데요. 아마 뭐 좋을 것이라고 일단 밑바탕을 깔고 일단 뭐 볼 예정입니다. 어쨌든 우리 파월 의장이 좋은 이야기 하겠지. 그리고 FOMC 회의 당일날에 시장이 급락했던 적은 보통 잘 없거든요. FOMC 회의 날은 항상 상승하고 그 다음 날에 좀 되돌리면 되돌렸지. 하여튼 당일날은 항상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FOMC 회의 일단 뭐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, 다만 이제 금리나 전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.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. 그리고 참고적으로 QT 중단이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자고요. 채권 시장에 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.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고용 지표가 충격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등했던 거 기억을 하시려나 잘 모르겠는데, 금리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. 지난 금요일 날에요. 그 금리가 급등했던 것이 그 단기 채권 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갖고 금리가 좀 급등했던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RRP, 영래포, 연준의 영래포 잔고도 지금 어느 정도 좀 고갈이 되어 가는 상황이고 해서 단기 유동성 시장에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QT를 뭐 그만하거나 뭐 속도를 조절하거나 그런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런 조치 나오면 그런 것도 주식시장에 또 호재로 또 받아들여지겠죠. 물론 그런 조치는 이 채권 시장에도 아마 크게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. 어쨌든 근데 그 채권 시장은 지금 매우 약하기 때문에 지금 채권을 일단 뭐 당장 당장 매수하는 건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. 연준에서 뭐라 그래서 채권을 누가 사주면 이제 그때 보고 나서 이제 따라 사시든가 하시는 게 좋지. 지금 이제 좀 싸게 좋게 좋게 주식 사보겠다라고 좋게 좋게 좀 좋은 가격에 채권 사봐야지 하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좀 접근을 하기는 좀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 말씀을 드렸고요. 재밌는 데이터 참 하나 더 있더라고요. 그 대선 관련해서 이제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어땠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1932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합니다. 대선 직전까지 좀 비리비리비리하던 증시는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한 2에서 40일 거래일 때 20에서 40거래일 정도 상승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. 그 이후에 좀 이제 실망감이 퍼지면서 좀 그 비실비실한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.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통상적으로 어떤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혹은 뭐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당분간은 좀 주식시장이 일단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. 근데 이거 적당히 봐야 되겠죠. 이거는 S&P 지수입니다. S&P 지수가 잘 오른다고 하는 거지 이게 코스피의 상승을 대변하는 건 아니죠. 아무튼 코스피는 좀 기초 체력이 좀 약하니까 그런 거 어쨌든 좀 참고하시고, 아무튼 보편적으로 일단 미국 증시는 좀 분위기 좋을 수 있다. 미국 증시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면 다른 친구들이 최소한 폭락은 안 하겠다.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죠? 요까지 내용을 봤습니다. 다 본 것 같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가볍게 기술적인 내용들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. 어제 일단은 유럽 증시는 좀 급락을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죠.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락을 좀 지속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혼조하게 출발 예정입니다. 뭐 독일 증시는 살짝 반등할 모습이긴 하네요. 그러니까 지금 이
하나씩 좀 보자면은 쉽게 그렇게 막 대폭락으로 연결되려는 일단 그런 모습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. 미국 증시가 분위기를 꽉 잡고 있어서 사실 이거 평상시 같았으면은 이런 모습이면 계속해서 하락이 좀 지속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또 지금 상승 출발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일단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 독일 증시도 여기서 대폭락 추가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여기서 좀 버티다 결과적으로 또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봤고요. 오늘 일본 증시는 뭐 어디 갔지? 일본 증시는 뭐 약보합이네요. 살짝 약했고 어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걸 수 있습니다. 중국 증시는 어제 흔들렸지만 뭐 계속해서 원래 가던 게 원래 상승으로 전환됐고 계속해서 부양책 기대감 내일입니다. 11월 8일 부양책이 발표가 되니까 뭐 그런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어제 하루 대선 때문에 주춤했을 수 있으나 난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원래 가던 대로 계속해서 갔습니다. 중국 증시도 이미 빠질 만큼 많이 빠졌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내용 안에 이미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것도 어느 정도 좀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오늘 코스피는 종합은 상승 마감했네요. 코스피 종합은 플러스 0.05%. 아무튼 어제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중국 증시 좀 보자면요. 상해 종합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. 어제 트럼프 쇼크를 살짝 받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요. 이 중국은 이제 부양책 기대감에 그죠 부양책 기대감에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고 하여튼 이미 이렇게 한동안 부진했던 게 다 뭐 트럼프고 뭐고 관세고 이런 이야기를 이미 다 어느 정도 반영한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해서 뭐 유럽, 중국, 뭐 한국 이런 나라들이 막 어제 급락도 하고 난리가 났었지만 일단 뭐 일시적인 충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연속성을 가진 그런 폭락을 생각을 하긴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. 미국 증시 분위기도 좋고.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이겁니다. 일본 증시도 뭐 전반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하락했지만 별 의미 없죠. 일단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내용들 뭐 다 봤고요. 어제 뭐 달러 강세도 어마어마했죠. 어제 외환시장 역대급이었죠. 그래서 다들 좀 약간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달러 강세의 어떤 이런 진행 자체는 이 크게 일단 되돌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달러 강세가 일단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어제 전날 급격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되돌림이 오늘 나타났지만은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일단 달러 강세가 다시 시작되고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외환 시장은 뭐 한동안 어쨌든 다양한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된다라고 잘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이런 모습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쭉 다 봤고요.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역시나 뭐 답답했습니다. 그죠? 한국 증시는 기초 체력이 워낙 안 좋아서 좀 답답했습니다. 근데 이 분명히 그런 거는 있어요. 분명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5분봉입니다. 코스피 5분봉. 이 부분이 어제였고요. 이 부분이 오늘이었는데 오늘 전일 저점을 살짝 낮추기도 하면서 좀 위기가 좀 찾아오긴 했었으나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훅 다시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었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다시 어떤 중요한 라인 부분까지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성은 좀 확인을 하고 있다. 뭐 이겁니다.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확인하고 있다. 잘 안 빠진다.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급락 폭락 위험은 많이 좀 이제 뭐 그 지금 이제 탄력적으로 반등을 못 하고 바닥이 잘 안 나와고 그렇지 여기서 막 심각하게 많이 빠질 위험은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풋옵션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전 풋옵션만 봤거든요. 딱히 뭐 코스피 지수나 뭐고 뭐 이런 거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미국 대선 트럼프 쇼크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혹시나 이제 막 추세적인 폭락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솔직히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풋옵션만 봤는데 뭐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위쪽에 이 무거운 저항들을 의식하면서 풋옵션들이 쭉쭉쭉 죽어 내렸습니다. 틈만 나면 풋옵션들을 사람들이 팔아 제끼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도 해서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약간의 트럼프 쇼크로 인한 뭐 후폭풍이 있어서 풋옵션이 잠깐 튀어오르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뭐 중요한 저항들 맞고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성이 꺾여지는 그런 모습이고요. 이 무거운 저항들이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결과적으로 다 전부 다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이거 쉽게 넘지 못한다 이겁니다.
이거를 넘어가서 이렇게 위쪽에 있었으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폭락도 가능한데 뭐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추세적인 폭락은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계속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그 매수세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이거를 사실 눌림시 매수라고 하긴 좀 민망한 면이 없진 않으나, 근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일단 당장 폭락만 아니면은 조금씩 조금씩 눌림시 매수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대응이 맞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지켜야 되는 자리들은 대부분 다 지키고 있고, 뭐 심각하게 지금 여기서 폭락할 것도 아니면은 풋옵션 이런 걸 봤을 때 폭락할 것도 아니면 살살살살 이제 뭐 풋옵션 저기 살살살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눌림시 매수 이런 걸로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 다만 이제 이 기초 건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, 건강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보시면 뭐 예를 들면 11선 30분 봉으로 좀 보여 볼까요?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이 이게 11선이거든요. 일봉의 11선에 해당하는 자리, 지금 11선을 못 넘고 있어요. 21선도 저항이고요.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제 5일선도 종가상으로 살짝 붕괴시키긴 했는데,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 위쪽에 저런 짠짠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, 저런 잔잔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잘 그런 것 때문에 잘 못 올라서 그렇지. 어쨌든 이런 저항들 때문에 예전에 밀렸을 거라면, 예전엔 이런 어, 그 예전 같았으면 이런 저항에 맞고 많이 밀렸을 수 있단 말입니다. 근데 이제는 뭐다 어느 정도 저점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으니, 뭐 사실 뭐 당장 이제 급락 폭락 위험보다는 7월 달부터 할만치 했고 7월 달부터 좀 많이 빠지기도 빠졌고,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가로 급락할 거 아니라면은 그럼 이제 위쪽으로 봐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 할만치 했어요. 그 안 그래도 이제 이 전 세계 증시로 봤을 때 한국 증시가 가장 부진이 심하긴 하죠. 이 수익률 최악이긴 합니다. 뭐 코스피, 코스닥 이런 것들이요. 한국 증시가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, 사실 한국 증시는 그 가장 차갑거나 가장 뜨겁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. 화끈합니다. 예. 그 절대 중간이 없거든요.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야, 저거 코스피 되겠나? 한국 증시 저거 끝났네. 싶지만은 또 이러다가 또 이제 전 세계 수익률 1등을 하는 경우가 또 종종 많이 있거든요. 예, 코스피는 1등 아니면 꼴등만 합니다. 중간을 하는 법이 없거든요. 그래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것도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. 이 동생인 코스피가 참 코스피의 동생인 코스닥이 있는데, 코스닥이 이제는 그 어느 정도 좀 제약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가 아무래도 고금리에다가 트럼프 당선 뭐 이런 걸로 인해 조금 좀 타격을 좀 받는 모습이긴 하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동생이 아니고 다시 코스피가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, 그러니까 다시 코스피로 좀 돈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어느 정도 좀 조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코스피를 좀 좋게 보고 코스닥은 일단 조금 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, 하여튼 뭐 코스닥은 지금 좀 애매해졌습니다. 변동성도 워낙 크고 해갖고 제가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상황에선 그 뭐라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, 어쨌든 얘도 근데 당장 막 추세적으로 막 이 폭락을 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. 일단 보시면 지난번에 30분봉 보고 계신데, 뭐 일봉으로 보나 뭘로 보나 대략적으로 그죠,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. 여기 어딘가에서. 예. 이 자리를 깨는 것은 일단 쉽지 않을, 이 자리 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렇다고 위쪽에도 굉장히 저항이 많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좀 본다. 지금 당장은 굉장히 미워 보이고 좀 그래도 일단 좀 눌림시 매수로 좀 일단 좋게 좋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. 물론 당장은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좀 없습니다. 당장은 힘이 없지만 최소한 이제 매도의 힘이 많이 좀 이제 약해지긴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분위기면은 불확실성 해소, 또 중국 부양책 기대 그런 거 한 숟가락 얹어가지고 조금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좋게 좋게 본다 말씀드렸고요. 풋옵션도 어느 정도 죽어가면서 이제 당장 주식 시장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폭락할 위험은 이제 많이 좀 제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변동성 지수들도 뭐 보시다시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. 미국 증시 따라서 뭐 폭발적인 랠리를 못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장에 빠지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봅니다. 다 봤고요. 뭐 환율도 아마 조금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. 그죠? 환율도 아마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무지하게 개입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지금 이 자리에서.
그래서 지금 일단 1,400원을 오늘 좀 넘긴 넘어섰는데 장중에 일단 뭐 윗골이 달리고 있고 음봉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아직까지 이 정도로는 극복된 게 아니죠. 이 정도로는 아직 이제 다시 이제 원화 강세로 간다 이야기할 수 없죠. 계속 원화 약세가 진행 중입니다. 원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요. 일단 뭐 한국은행에서 워낙 정부에서 워낙 목숨 걸고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.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약세는 계속 진행 중이고 달러 강세도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. 여기까지 다 봤고요. 하여튼 삼성전자가 문제인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사실 그 가장 어떤 양호한 그런 상승 전환의 그런 모습은 지금 아닙니다. 굉장히 좀 이제 더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도 그래요. 일단은 매도세가 많이 약해져 갖고 일단 그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최소한 여기서 급락 폭락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.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오늘 FOMC 회의죠. 그죠? 장중에 좀 변동성 좀 계속 좀 커질 수 있고, 하여튼 미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신고가 랠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하는 모습이니 눌림시 매수 전략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죠? 다 본 것 같고 채권은 아직은 그죠? 때가 아닌 것 같더니 채권은 워낙 그동안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제까지도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려면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몇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채권 투자하실 분들은 좀 천천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